이 패배자 처녀 엘프는 악마에게 죽고 SS급 거대 생물로 환생한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귀여운 작은 새끼 고양이일 뿐. 그 후 나쁜 놈을 만나서 흥분하게 된다. 작은 새끼 고양이로서 물속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소리쳐 충격에 휩싸여 포효하며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진다. 한편 엘프는 아침 햇살과 함께 일어나 쌍검을 들고 여행을 떠난다. 동굴 속에서 새끼 고양이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영웅에서 애완동물로 전락한다. 곧 방황하는 점액체를 만나게 되는데 약한 2급 생물이라 걱정하지만 먹으려 할까 봐 두려워한다. 패닉에 빠진 그는 시스템 메뉴를 활성화하고 스킬을 선택하여 스톤 하울을 발동시켜 젤리를 처치한다. 그 후 허기가 찾아와 강력한 괴물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고양이에게 상기시킨다. 굶주린 고양이는 처치한 슬라임에 다가가 잠깐 냄새를 맡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놀랍게도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허기를 채우는 것 외에도 사냥감의 능력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개인 저장소가 갑자기 활성화되어 슬라임의 잔여물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흡수한다. 한편 엘프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그리고 콜로세움을 닮은 경기장에 도착한다. 입구에 두 경비원이 길을 막지만 그녀는 금목걸이를 보여주며 출입 허가를 얻는다. 고양이에게 돌아가면 그는 방금 B등급 와이번을 무찔러 날개 능력을 훔쳤다. 그 후 C등급 미노타우로스를 만났고 그것을 처치하며 파이어볼과 아이스 랜스 스킬을 얻었다. 다음으로 그는 쉽게 B등급 골렘을 쓰러뜨리며 예상치 못하게 돌을 섭취하고 아이언 바디 스킬을 각성한다. 그의 다음 목표는 독이 있는 산스 뱀이다. 그로부터 그는 독 이빨 기술을 얻게 됩니다. 한편 엘프가 경기장으로 들어가며 통로를 밝히기 위해 마법석을 놓습니다. 빛에 대해 말하자면 고양이는 곧 빛나는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기사로서의 삶에서 드문 일입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빨간 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리가 그에게 함정일 가능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대신 그것은 갑작스럽게 그를 데려가는 텔레포테이션 크리스털입니다. 방향을 잃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때 그는 이제 A급 지룡의 등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성 같은 목소리로 지룡은 그가 자신의 휴식을 방해했다고 비난하며 신속하게 그녀의 꼬리로 그를 공격하여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고양이는 죽음을 피하고 돌처럼 울부짖으며 반격한다. 투척물은 용에게 거의 닿지 않지만 비스듬히 튕겨나가며 바위들을 떨어뜨린다. 이 바위들은 거의 붕괴를 일으키게 된다. 고양이는 간신히 짓밟히기 직전에 아이언 바디를 활성화하여 타격을 막는다. 하지만 충격으로 인해 방패가 깨지고 그는 심하게 다치게 된다. 블리딩 헤빌리. 그는 에테르 엣지와 와이번 윙을 사용한다. 드레이븐이 덤벼들 때 그는 이를 피해 드레이븐의 눈에 상처를 입힌다. 한편 한 엘프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움직이며 검을 뽑아든다. 이 자세는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전투에서의 실력으로 그녀가 한때 존경했던 엘프. 던전의 출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고양이. 배에 난 상처에서 피가 프로퓨즐리 흐르다가 지쳐서 쓰러진다. 그에게 다가오는 그림자를 보며 그는 끝이 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의 도움을 위해 달려오는 것은 엘프이다. 이후 그는 침대에서 깨어나 붕대에 감겨있고 엘프가 음식을 가져온다. 짐승으로 변한 남자는 그녀의 친절에 당황한 천사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계속 그를 돌보며 그가 평범한 동물이 아님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음식이든 약이나 붕대를 챙기며 그녀는 새끼 고양이를 돌봤다. 어느 날 그녀는 나가기 전에 그에게 우유를 남겼다. 이제 활기찬 그 생물을 이것이 그가 이 요정이 사랑과 건강 그리고 쉼터를 주며 키운 것임을 반성했다. 고마워하며 그는 그녀를 자신을 구해준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영원히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구세주 곁에 머물기 위해 그녀가 떠나자 조용히 배에 뛰어올랐다. 나중에 그들은 그녀가 자주 탐험하던 익숙한 던전, 그곳에 도착했고 그들이 처음 만난 장소였다. 그녀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는 안전을 걱정하며 눈치채지 못하게 따라갔다. 특히 그녀가 위험한 곳에서 혼자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앞쪽 복도에 3마리의 고블린이 있었고 엘프는 가속 마법을 걸어 신속하게 그들을 물리치며 귀를 잘랐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고양이는 그녀의 속도에 감명받았지만 그녀의 속도가 검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챘다. 갑자기 고블린 마법사가 나타나 불덩이를 던졌다.
주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본 고양이는 앞으로 달려가 그녀를 제때 쓰러뜨렸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던 그는 일반 고양이처럼 공격했다. 고블린을 긁어버리며 괴물은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상한 사건 이후 요정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의 애완동물이 왜 거기에 있는지 묻는다. 혼란스러워도 그녀는 오후까지 집으로 향한다. 배를 타는 동안 고양이는 너무 많은 애정을 받으며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모험가 길드에 도착하자 모두는 아리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물병 사이에 자리 잡은 고양이를 부러워한다. 카스민 경이 다가와 그녀를 다시 끌어들이며 그룹에 초대한다. 그녀는 거절하지만 그는 오만하게 계속해서 그녀를 돌보겠다고 약속한다. 그가 아리아를 향해 손을 내밀자 고양이가 그를 물고 카스민이 검을 뽑자 고양이가 그의 얼굴을 공격한다. 접수원 아놀드는 개입하여 카스민이 싸움을 더 확대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당황한 카스민은 재빨리 사과합니다. 아리아는 아놀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길드원들은 그의 영웅적인 개입을 칭찬합니다. 아놀드는 새로운 애완동물을 주목하고 아리아는 고양이가 2번이나 자신을 구해줬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공식 동반자 타마라고 이름짓습니다. 이 말을 듣고 타마는 영구적인 집을 찾은 것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 후 아리아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증거로 고블린의 귀를 제시합니다. 그녀의 성공에 감명받은 길드는 그녀에게 승진이 가까워졌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아리아는 타마를 쓰다듬지만 실수로 딩글링에 닿아버립니다. 그로 인해 동물이 겁에 질립니다. 몇 시간 후 이제 술에 취한 엘프는 그녀의 고양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투덜거린다. 타마가 행동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녀와 함께 목욕할 권리를 잃을 것이라고 슬퍼한다. 꾸짖는 후에도 그녀는 어쨌든 그를 목욕시키러 간다. 기사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엿보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타마는 여러 도전에 직면한다. 목욕하는 동안 아리아는 자신이 강해질 수 있을지 고민한다. 오래전 그녀의 마을이 악마에게 공격당했을 때의 일을 떠올린다. 그때 성검을 휘두르는 누군가에 의해 구원받았다. 그 세거가 그녀에게 더 강해지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타마는 성검이 라그나로크의 여주인공 알리아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한다. 타마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한다. 나중에 마을을 산책하면서 타마는 아리아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눈치챈다. 마을 사람들이 열렬히 그녀를 맞이한다. 길드에 도착하자 아놀드는 아리아에게 떠나라고 재촉하지만 카스민 영주가 도착한다. 그는 타마가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희생시키라는 영주의 칙령을 내린다. 절망한 아리아는 자비를 구한다. 카스민은 결투를 제안한다. 아리아가 이기면 타마는 구원받지만 그녀가 지면 카스민과 결혼해야 하며 도망칠 수 없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경고자가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랭크 C 카스민은 상대방이 더 낮은 등급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자원하면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다가 타마가 주인을 위해 싸우기 위해 나타납니다. 카스민은 이를 즐거워하지만 아놀드는 타마를 빛나는 기사라고 부릅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타마는 힘없이 이길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아는 가속화를 사용하지만 카스민은 피하고 그녀의 옆구리를 강하게 차냅니다. 그녀는 쿠나이로 반격하지만 그의 망토가 그를 보호합니다. 결투 중에 카스민은 그녀의 손이 주방 나이프보다 검을 잡기에 더 적합하다고 비웃습니다. 그동안 타마는 마법 공격을 발사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다. 카스민은 곧 나리아의 무기를 빼앗고 그녀를 아내로 만들겠다는 생각에 흥분하며 다가온다. 바로 그때 타마는 철신으로 타격을 맞고 포효하며 카스민을 날려버린다. 카스민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날아온 검이 그의 성기를 가격한다. 승리를 확정한 타마는 이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의 정체가 비히모스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중대한 임무를 다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군중은 그를 희귀한 원소 고양이로 축하하고 아놀드는 아리아를 승자로 선언한다. 다음 날 타마는 자신이 사실 S랭크 괴물로 살아가는 엘프의 애완묘라는 것을 반성한다. 다음 아침 새끼 고양이는 가장 좋아하는 베개에서 깨어나 주인의 얼굴을 비비적거린다. 더 많은 애정을 구하며 그는 주인의 귀를 부드럽게 핥아 그녀가 이상한 소리를 내게 한다. 놀란 타마는 침대에서 뛰어내리고 아리아를 바라본다. 아리아는 기뻐하며 더 안아달라고 말한다. 그 후 그들은 발칸을 방문한다. 발칸은 따뜻하게 맞이한다. 타마는 그녀의 호랑이 귀에 놀라며 발칸을 바라본다. 다가오며
많은 이야기를 들은 후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 아리아가 타마를 소개하고 대장장이가 그를 안아보자고 한다. 엘프가 고양이를 벌컨에게 올려놓고 벌컨은 아리아처럼 그의 장난스러운 행동에 매료된다. 타마는 꿈꾸는 듯한 기분이 들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벌컨은 도움을 제공하며 아리아의 무기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다. 아리아는 타마와 벌컨을 위한 튼튼한 갑옷을 요청하고 이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벌컨이 동의한다. 그녀는 고양이의 치수를 재고 그의 성장을 고려해 조정 가능한 마법을 추가할 계획을 세운다. 벌컨이 밤새 작업하는 동안 아리아는 타마에게 모험에 초대한다. 그는 약속대로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다음 날 타마가 완성된 갑옷을 입어보자 아리아는 얼마나 귀여운지 완전히 매료된다. 고양이는 대장장이가 하루 만에 모든 장비를 만든 것에 놀란다. 하지만 불카는 진짜 문제는 아리아의 검들인데 그녀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밝혀낸다. 더 가볍게 만들 수 없고 언제 부서질지도 모른다. 아리아는 후회한다. 대장장이가 무기들을 여러 번 강화했지만 엘프는 여전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불카는 임시로 그룹을 만들어서 아리아의 전투 모습을 관찰하고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한다. 팀이 결성되고 벌카는 그녀의 망치 힘을 보여주며 처음 고블린을 으스러뜨립니다. 두 번째 몬스터가 공격하지만 빠르게 쓰러뜨립니다. 타마는 벌칸이 힘에 감탄하며 생각합니다. 전설의 호랑이족의 힘을. 세 번째 고블린이 불마법을 시전하자 고양이 여성은 저항하며 불꽃 주먹으로 반격, 몬스터를 쓰러뜨립니다. 아리아는 그 기술에 대해 묻고 벌칸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대장간 지식에서 비롯된 마법 능력입니다. 그러자 오크가 나타나고 벌칸은 아리아에게 싸울 시간임을 말합니다. 아리아는 망설이지만 공격할 용기를 내고 오크는 그녀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주인을 걱정하는 타마는 그의 강철 몸으로 개입하여 괴물이 그의 마법 방패에 도끼를 부수게 합니다. 길이 열리자 아리아는 다시 공격하고 싸움을 끝내지만 그녀는 슬퍼 보이며 주인이 승리한 기분이 아님을 느낍니다. 벌컨은 지켜본 후 아리아의 긴 검이 그녀의 균형을 무너뜨려 움직임을 제한했다고 지적합니다. 향상하고 싶어하는 엘프는 조언을 구하고 벌컨은 다음 던전층에 적합한 괴물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리아는 그것이 로퍼 괴물임을 깨닫습니다. 답답해하는 그녀는 타마가 자신의 촉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벌컨은 이 싸움이 아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리아는 첫 번째 로퍼에게 돌진하지만 그것이 촉수로 공격할 때 후퇴해야 한다. 타마는 그녀가 평소 스타일로 접근할 수 없음을 본다. 타격을 받은 후 아리아의 오른손 검이 날아가지만 그녀는 한 자루의 검으로 계속 싸우며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제 더 가벼워진 그녀는 더 효율적으로 회피하고 공격을 시작한다. 결국 괴물이 그녀의 검을 부러뜨려 무장해제된다. 벌컨이 그녀에게 단검과 부러진 검을 던져준다. 아리아는 두 개의 무기를 사용하여 괴물을 물리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로퍼를 이긴 후 엘프 아리아는 빠르게 다음 표적을 향해 돌진하며 더 큰 속도로 한 자루의 검만을 휘두른다. 로퍼의 느린 공격을 알아차린 아리아는 이전에 겪었던 고생의 원인을 깨닫는다. 빠르게 다가가 몇 차례 찌르고 일부 테넷을 잘라낸다. 그러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물질이 그녀를 거의 완전히 덮어버린다. 분노한 아리아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타마만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로퍼에게 3배의 분노로 공격한다. 이번에는 그녀가 모든 테넷을 잘라내는 것은 물론 로퍼의 몸을 두 동강 내버린다. 이 기술을 마스터의 승리를 기념하여 바람날개라고 명명한 그녀는 타마의 기쁨을 맞이하며 그가 자신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익혔는지에 감명을 받았다. 그의 장비는 그녀의 스타일에 잘 맞았다. 로퍼의 시신을 보며 타마는 능력을 훔칠 기회를 잡고 쓴맛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물어뜯었다. 그는 촉수를 소환하고 끝없는 점액을 뿌리며 교배하는 능력을 얻는다. 한편 아리아는 로퍼의 시체를 계속 찌르며 오직 타마만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전투 후 그녀는 검 성인을 기리기 위해 2개의 긴 검을 채택했다고 언급하지만 여전히 짧은 무기에 더 익숙함을 느낀다. 타마는 주인의 동의에 따라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쓸어넘긴다. 벌컨에 따르면 아리아는 이제 던전 깊숙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지만 진행하기 전에 대장장이가 휴식을 제안하며 그룹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한다. 동굴 안에서는 철학자의 돌이 괴물을 막고 있었다. 마법의 돌을 보고 아리아는 자신의 마을에 대한 공격을 떠올리지만 그 기억을 접어두고 로퍼의 처리를 한다.
근처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목욕할 기회를 잡고 갑옷을 벗는다. 이를 본 타마는 기사를 지켜야 하므로 시선을 돌린다. 주인은 그의 애완동물을 불러 그녀와 함께하도록 하고 그는 두 여성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간다. 아리아는 벌컨에게 자신의 주요 그룹의 상황에 대해 묻는다. 대장장이가 헤어졌다고 말하네요.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임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원소 고양이와의 교배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타마는 일찍 교배 능력을 얻은 걸 기억하며 축구와는 아무 관련 없다고 다시 다짐했어요. 불카는 타마가 성숙하면 아무도 막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리아와의 순간을 훔치려고 할지도 몰라요. 타마는 조용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아리아는 그 생각이 매력적이라 생각하며 그녀의 새끼가 빨리 자라서 누구보다 먼저 그와 함께 마을을 즐기길 바라고 있어요.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며 C등급의 미노타우로스를 만납니다. 아리아는 괴물의 힘을 두려워하지만 벌컨은 필요하다면 그녀가 싸움을 지휘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이것이 아리아의 마지막 시험이 된다. 아리아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바람의 검을 사용해 미노타우로스를 향해 돌진한다. 하지만 공격은 괴물에게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한다. 상황이 악화되자 벌컨은 그녀의 망치를 들고 나선다. 하지만 그 황소는 방패로 막아낸다. 아리아는 그녀의 새로운 힘으로 반복적으로 타격을 가하지만 적을 압도할 만큼 강하지 않다. 그러나 세 번째 타격에서 그녀는 미노타우루스를 눈멀게 하여 그 괴물이 클럽을 벽에 부딪히게 한다. 그로 인해 잔해가 벌컨에게 떨어진다. 재앙을 막기 위해 타마는 그의 다른 능력을 사용하여 바위를 치우고 동료를 구한다. 아리아는 앞으로 나아가 미노타우르의 가슴을 찔러 전투를 끝냅니다. 놀란 그녀는 C+ 등급 몬스터를 처치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타마의 영웅적인 구출에 감명을 받은 벌컨은 그의 힘을 합칩니다. 그날 밤 그들은 길드로 돌아가 아놀드에게 전리품을 주며 엘프의 승리에 감동받습니다. 그들은 벌컨의 선술집에서 축하를 하고 하이스피리츠는 영구적인 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당황한 그녀는 누군가 타마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 말을 감지한 고양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장장이에게 신호를 보내며 동의합니다. 팀 공식과 함께 축하가 더욱 뜨거워지지만 아리아와 볼카는 너무 많이 마셔서 서로 위에 누워 자게 되고 불쌍한 타마를 짓누르며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는 그들의 이상하고 고향이 가득한 꿈을 듣는다. 타마는 들은 것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상태를 집중하며 평가한다. 두 번째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는다. 그는 자신이 모두에게 인정받는 거대한 존재가 될지 궁금해한다. 그것이 그의 주인을 버리게 만들지도 모른다. 아니면 작은 새끼 고양이로 남는 것이 아리아 곁에 영원히 머물게 해줄 수도 있다. 다음 날 여전히 새끼 고양이 모습인 타마와 아리아는 목격한다. 두 남자가 무방비한 소녀를 때리며 도둑질을 했다고 비난하는 모습을. 아리아가 다가오고 카즈민을 이긴 고양이 타마를 보자 그들은 도망간다. 아리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대답을 피하는 소녀 라라를 돕는다. 아리아는 라라를 초대해 함께하고 그녀를 교회로 데려간다. 아이들은 엘프를 알아보고 인사한다. 수녀가 라라를 돌보기로 동의하고 타마는 아리아의 자비로움을 인정하며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맹세를 굳힌다. 그 후 아리아와 발카는 모험가 길드를 방문한다. 아놀드는 아리아에게 시급 계급장을 수여한다. 그러나 접수원은 렌에서 여러 명이 실종 사례를 언급하며 그 모든 것이 악마와 관련되어 있고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아리아는 아놀드에게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묻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아리아는 아놀드에게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발카는 엘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열정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능력 받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아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행동을 취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을 본 대장장이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놀드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용병단이 곧 두 사람을 모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투구를 입은 젊은 남자가 길드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세드릭이라고 소개했고 모험가들은 그를 미로를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공작의 장남으로 빠르게 알아보았다. 세드릭은 벌컨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녀와 아리아에게 곧 함께 싸울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타마는 또한 세드릭이 수년 전 라그나로크 전쟁 중에 누구였는지를 기억했다. 인류는 악마와 싸웠다.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력한 소년인 대마법사의 도움으로 승리했고 전설적인 영웅이 되었다. 흥분 속에서 아리아는 그들의 그룹이 그런 위협에 맞서기에는 너무 작다고 걱정했다. 세드릭의 매력에 매료된 아놀드는
그녀에게 세드릭이 누구에게나 놀라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아리아가 다정하게 그에게 기대자 아놀드가 그런 행동은 사적인 자리에서만 하라고 상기시켰다. 그들의 유대가 궁금했던 아리아는 혹시 사귀는 사이냐고 물었고 불칸이 그것을 인정하자 타마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주인공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주인님의 불안함을 알아차렸다. 영웅과 함께하는 여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해할 만했다. 고양이 타마는 엘프의 얼굴을 하르며 그녀를 위로하려 했고 그녀는 그에게 입맞춤을 했다. 놀란 타마는 다시 집중하며 그룹이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다. 은발의 다니, 인형 같은 몬스터 호워드, 빨간 머리 케니, 그리고 마리에타. 아리아는 모두를 매료시킨 타마를 소개하며 그의 귀여움으로 마리에타가 번갈아가며 안고 다녔다. 그러나 평화로운 여행은 도로를 막은 오크 무리에 의해 방해받았다. 세드리크는 다니에게 그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고 검사들은 기술 없이도 신속하게 그들을 물리쳤다. 발칸은 호기심에 다니의 능력을 물어보았고 켄네는 그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아리아는 라그나록 영웅들의 엄청난 힘을 깨닫게 되었고 타마는 다니의 순수한 힘을 보고 그와 함께 싸우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밤이 되자 그들은 레나드 마을에 도착했고 마을 사람들은 세드릭에게 감사했다. 한 마을 주민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실종되었고 수색대가 폐허에서 길을 잃었으며 또 다른 소녀가 전날 밤에 납치되었다고 밝혔다. 이 말을 듣고 아리아는 자신의 고향이 침략당한 일을 떠올렸다. 마을 리더에 따르면 세드릭의 기사들은 레나드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전사들이 지쳐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빠르게 식사를 제공했다. 나중에 그들의 숙소에서 아리아는 왜 동료들이 기사가 되었는지 물었다. 다니는 그의 가족이 가난했고 빚을 갚기 위해 합류했다고 말했다. 하워드도 같은 이유였고 키나는 여동생의 약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으며 마리에타는 아버지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싶어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마는 그 이유들이 얼마나 슬픈지 깨달았다. 심지어 아리아도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기사들은 아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빚에서 자유로워졌고 이제는 자신의 길을 따르고 있었다. 세드릭은 사랑이나 가족의 의무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작의 아들로서 더 나은 목적이 없어서 기사단에 합류했고 괴물을 처치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다. 그의 솔직함은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목욕할 시간이었다. 소녀들이 씻는 동안 소년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몰래 엿보려 했다. 그러나 타마는 재빨리 그들을 붙잡고 격렬한 외침으로 다니와 하워드를 자신의 구역으로 되돌려 보냈다. 세드릭은 동료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여행에 대한 흥분이 궁금했지만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었다. 목욕을 마친 모험가들은 레나드 미로 깊숙이 들어갔고 그들이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는 생명체에 의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생명체에게 이 침입자들은 단순한 식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그의 힘을 강화하고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다. 지금 곧 바다 늑대인간 한 무리가 모험가들의 길을 막았다. 탱크인 하워드가 앞서 나가 거대한 방패를 들고 사용했다. 도발하여 늑대들의 주목을 끌고 다른 전사들이 공격할 공간을 확보했다. 세드릭은 정밀한 검술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고 아리아는 전투에 합류하여 뒤처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타마는 무장한 늑대들을 관찰하며 강력한 포효를 사용할까 고민했지만 대신 물기반 공격을 선택하여 한 늑대 인간을 관통하고 신속하게 2마리를 더 처치하여 동료들을 놀라게 했다. 관찰하던 괴물은 그의 늑대들이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특히 원소의 힘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타마에게서 더욱 그랬다. 그러나 그들의 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침입자들이 더 나아가게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더 많은 무기를 휘두르거나 필요할 경우 직접 개입할 준비를 했다. 영웅들과 다시 만나니 모두가 원소 고양이의 능력에 감탄한다. 아리아는 깊이 매혹되어서 솔직하게 표현한다. 그녀는 타마의 힘에 제압당하고 싶다는 소망을 그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타마는 저항한다. 본능에 반하여 아리아가 아직 자신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곧 그들은 압도적인 분위기의 방에 도착하고 세드릭이 멈춘다. 미궁의 주인인 베릴 아스타로스가 나타나며 여기서 여행이 끝났다고 선언한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악마임을 드러내며 자신의 친척들을 복수하려 한다. 데니는 그가 레나드를 복수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난하지만 베릴은 레나드는 더 큰 계획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트롤 무리를 소환해 공격하게 합니다. 세드릭은 그들의 힘을 알아차리고
팀에게 분산하라고 명령합니다. BRYL은 방어벽을 만들어 타마를 다른 사람들과 떼어놓습니다. 첫 번째 트롤이 타마에게 돌진하지만 타마는 그의 팔을 뜯어내며 반격합니다. 그러나 그 팔은 즉시 재생됩니다. 곧 둘러싸인 세드릭의 그룹은 그를 탈출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세드릭은 포위망을 깨는 기술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드릭은 검을 뽑아들고 검 주변의 어둠의 마법을 불러옵니다. 웃으며 그는 두 트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찢어버립니다. 재생할 수 없게 만들어 전장에서 제거합니다. 베릴은 즉시 이 금지된 마법을 알아채고 그레이트 마법사만 사용할 수 있었던 힘임을 알고 있다. 세드릭은 그저 미소 지으며 적어도 자신에게는 재미있을 거라고 말한다. 타마는 돌전쟁 공격을 시도하지만 고블린들에게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하고 즉시 치유된다. 위험을 깨닫고 도망치며 더 강한 형태로 진화할지 고민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리아와의 유대가 끊길 것임을 알게 된다. 그녀와 함께 있기 위해 그는 불꽃 포효를 사용한다. 고블린들을 태우며 상처가 치유되지 않도록 한다. 그의 전략은 성공했고 고블린들은 쓰러진다. 고양이의 끈질긴 공격에 좌절한 베릴은 또 다른 위협인 불칸을 기대한다. 대장장이가 망치를 내리치지만 베릴은 피한다. 그리고 아리아의 연속 칼 공격을 단검으로 막아낸다. 망치의 느린 흔들림을 조롱하며 불칸은 먼지를 일으켜 시야를 가린다. 이 기회를 타서 아리아는 앞으로 돌진하며 그녀의 칼을 악마의 가슴에 꽂는다. 그는 상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요정의 단검에서 빛이 발산되며 피해를 증폭시키고 그를 무릎 꿇게 만든다. 베릴은 단검으로 공격하여 경쟁자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다. 단순한 배임보다 훨씬 심하다. 그룹은 재빨리 요정 주변에 모여든다. 타마는 무기가 독일까 두려워한다. 베릴은 여전히 서서 미소를 지으며 진정한 힘이 돌아오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불길한 말이 끝나자 악마는 돌로 변해 부서진다. 한편 독이 아리아의 팔을 타고 퍼진다. 세드릭은 그것이 드래곤 독임을 알아챈다. 하워드는 상처를 자신의 방패에 대고 모두 도움을 받기 위해 도시로 급히 돌아간다. 레너드 박사는 드래곤 독이 하루 반 안에 치명적이라고 엄중히 말하며 지구 드래곤의 눈을 얻지 않는 한 아무도 그것을 치료한 적이 없다고 덧붙인다. 팀은 짐승을 사냥할 것을 고려하지만 세드릭은 시간이 없다고 반대한다. 아리아의 고통이 커지자 타마는 절망과 죄책감에 휩싸여 창문 밖으로 날아간다. 그는 아리아가 한때 그의 목숨을 구해준 것을 떠올리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자신이 원소 고양이로 다시 태어난 폐허로 향하고 그녀의 왼쪽 눈을 빼앗은 바로 그 지구 드래곤과 맞선다. 드래곤은 그의 귀환에 놀라며 그를 조롱한다. 이전에 도망쳤던 것을 비웃지만 이번에는 타마가 그녀를 이기기로 결심한다. 그는 깊은 곳에서 자신의 현재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선택을 한다. 완전한 괴물로 진화하기로. 괴물의 형태를 얻은 후 타마는 불꽃의 포효로 공격한다. 드래곤은 예상된 피해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드래곤은 격렬하게 반격하여 타마의 방어를 머리로 박살내고 그리고 목을 물어 타마의 생명을 앗아가려 한다. 승리를 확신한 토성 드래곤은 경계를 낮추는데 이는 타마의 계획이었음을 모르고 있다. 패배를 먹이며 타마는 불꽃 가장자리로 반격한다. 불꽃으로 덮인 꼬리로 드래곤의 눈을 찌르고 싸움을 끝낸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타마는 윤을 주인을 위해 회수한다. 그러나 그의 고양이 형태가 갑자기 돌아온다. 당황했지만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지구 드래곤을 저장한다. 그는 물품 목록을 확인하고 동료들에게 돌아간다. 한편 에리아는 몸속에 퍼진 독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불칸은 다른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다가 천둥 같은 소리가 땅을 흔든다. 밖으로 뛰쳐나오니 타마가 다친 채 돼지 용의 거대한 몸 위에 있다. 하지만 광경은 혼란스럽고 세브릭은 모든 이에게 서둘러 행동하라고 촉구한다. 시간은 촉박하다. 에리아는 치료를 받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꿈꾼다. 13살 때 그녀의 마을은 철학자의 돌을 찾는 악마들에게 공격받았다.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죽였다. 숲으로 도망치다가 결국 악마들에게 붙잡혀 돌의 위치를 요구받았다. 그 사건은 그녀의 기억에 두려움으로 영원히 새겨졌다. 압도적이고 불안한 따뜻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악마들이 무기를 들고 다가오자 원소 고양이가 그들과 맞섰다. 이 사건을 반추하며 에리아는 그날이 고양이를 사랑하게 된 날이라고 믿고 있다. 엘프 전사는 간신히 고난을 견뎌냈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회복을 면밀히 지켜보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파트너 아놀드와 재회하며 그녀를 포옹했다. 단단히 안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까 두려워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강력한 독으로 인해 에리아는 여전히 회복 중이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의 주인이 쉬고 있는 동안 타마는 지역 던전으로 떠나 에리아를 구했던 이를 회상하지만 그의 거대 형태가 예상치 않게 되돌아갔음을 알게 된다. 그는 변신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했지만 그는 운이 좋다고 느낀다. 지구 드래곤을 처치한 후 그의 진화 능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지만 드래곤의 힘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를 시험하기 위해 타마는 미노타우루스를 맞닥뜨리고 그 자루를 피한 후 타격을 가했다. 드래곤 클로우, 날카로운 발톱으로 생물의 등을 긁어대는 유령 같은 야수. 다음으로 그는 드래곤 팽을 사용하여 괴물 같은 입으로 미노타우루스를 잠시 가두고 내리쳤다. 자신의 힘을 관찰하며 타마는 자신이 고급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자는 나중을 위해 남겨두기로 한다. 갑자기 그림자 속에서 인간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빛이 그 모습을 드러내자 타마는 한 처녀를 본다. 여자는 타마의 잘못된 헬멧 냄새를 맡으며 드디어 강한 남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왜 그가 더 강력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고양이 형태로 돌아가는지 궁금해한다. 강력한 존재가 고양이를 혼란스럽게 하며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 행동이 오들리 패밀리어하게 느껴진다. 결국 여자는 헬멧을 부수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며 본능적으로 도망쳐 우울한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굴 속으로 뛰어든다. 이번에는 그를 잡지 못했지만 다시 추적하겠다고 다짐한다. 타마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좋아하는 숨는 곳으로 숨는다. 그 미친 여자가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한다. 그 눈은 지구 드래곤을 떠올리게 하여 그의 척추를 오싹하게 만든다. 다음 날 아레아는 그녀의 애완동물을 빛내고 완벽한 소품 옷을 고른다. 경치 좋은 바닷가 들판에 도착해서 신선한 산딸기를 따면서 소풍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아레아가 회복에 대해 말할 때까지 그녀는 지구 드래곤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타마도 함께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고 언급한다. 잠시 동안 엘프는 그녀의 고양이가 그 생물을 무찔렀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웃으며 그 생각을 접고 대신 풀 위에 기대기로 한다. 그녀는 언제나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한탄한다. 벌칸이나 세드릭의 그룹이든 혹은 다른 누군가든 자신의 고향에 대한 공격을 되돌아보며 아레아는 악마들이 원소 고양이를 노렸던 일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어린 요정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깨달았다. 검성은 혼자서 세 사람을 물리쳤다는 것을. 그 위험 있는 인물은 침략 전체를 없애버리고 일루미나의 마을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날 이후 아레아는 항상 마음속에 새겼다. 언젠가 자신이 전사가 될 것이라고. 적절한 나이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하며 집을 떠나 여행을 시작했다. 아레아는 약자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전사가 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것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엘프가 거의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모습으로 타마를 주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팔에 비비적거리는 위로의 동작을 취한다. 아레아는 그 고양이 친구를 잘 알고 있어 그녀는 그가 아레아의 기분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상상한다. 그녀에게 악마 바렐 아스타로스를 물리친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깊이 생각해보면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는데 서투르지 않을까 깨닫는다. 피크닉 후 두 사람은 비쿠러스 위 공장에 들러 장비 배송을 받으러 간다. 아스타로스를 물리치고 그 지휘하의 트롤들로부터 얻은 전리품을 판 돈 덕분에 아레아는 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무기와 갑옷을 제작하기에 충분한 특별한 재료인 오리칼콤으로 극도의 내구성과 가벼움으로 유명한 이 장비는 뛰어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단조된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갑옷을 입으면서 아레아는 강철과 오리칼콤의 완벽한 균형을 느낍니다. 이후 세 사람은 던전으로 향해 출항합니다. 여행 중간에 타마는 그룹에게 사자왕의 축복을 주어 불과 얼음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몸을 가벼워지게 합니다. 아레아는 자신의 충실한 동반자가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탐험을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팀이 고블린과 마주치자 아레아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가속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녀의 속도는 너무 놀라워서 괴물은 제때 반응하지 못하고 위험을 깨닫기 전에 머리를 잃습니다. 작업을 완료한 후
공격자는 자신의 새로운 장비의 품질을 감탄하며 그녀의 대장장이 친구와 타마의 지원 버프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음산한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어제 타마를 쫓았던 미친 영혼입니다. 그녀는 타마와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레아는 그녀가 모험가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폐허에서 그러나 불카는 그녀의 복장이 역할에 맞는지 의심한다. 여자는 자신이 그림자에서 태어났고 이름이 없으며 어떤 폐허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고 대답한다. 불카는 그녀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다고 의심한다. 절망적이고 거칠게 여자는 강한 고양이에 대한 욕망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러나 아레아는 타마가 단지 새끼 고양이에 불과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타마가 아레아의 멜론과 상호작용할 때 추적자는 그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만을 느낀다. 불규칙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레아는 여자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그녀의 취약성이 그녀를 노예 상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여자는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면 새끼 고양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아레아는 동의하며 타마에게 자신이 그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긴장했지만 타마는 주인의 친절에 고마워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볼칸이 그 여자에게 이름을 불러주길 묻는다. 그녀는 무관심하지만 아레아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스텔라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타마가 그 이름에 잘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 여성은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스텔라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그 밤 잠들어 있을 때 타마는 스텔라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그를 깨우라고 재촉하며 드디어 그와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그녀는 고양이도 인간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는 그녀를 죽일 때 몇 마디 말을 했던 것이다. 타마는 놀라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여성이 미묘하게 느껴지지만 살아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 번이 만남에도 불구하고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타마는 스텔라가 지구용사임을 깨닫습니다. 스텔라는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녀는 던전의 깊은 곳에서 자신의 엄청난 힘을 실감하고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젊은 용으로서 그녀는 약한 몬스터들과 싸우며 자신을 능가하는 존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고대 부활 능력을 가진 비헤모스에게 패배합니다. 스텔라는 타마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같은 미로 속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녀는 무너진 전사의 옷을 입고 원소 고양이의 잃어버린 헬멧을 찾아 그녀는 던전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이긴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원소 고양이의 헬멧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던전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이긴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타마는 그녀가 복수를 원한다고 의심하지만 스텔라는 자신이 싸우고 싶지 않으며 대신 승자에게 복종한다고 설명한다. 동등한 상대를 만난 적이 없는 그녀는 자신을 이긴 사람에게 반했다. 그 말과 함께 스텔라는 그에게 달려들며 그의 신체 액체를 원하지만 아리아가 개입하여 타마를 보호하고 스텔라를 두려움에 빠져 도망가게 한다. 엘프는 단호히 타마는 그녀의 것이라며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로서는 스텔라가 물러나지만 마음으로 타마에게 그녀의 사랑을 상기시킨다. 타마는 스텔라를 바라보며 그녀가 인간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드래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이 집으로 데려온 진정한 괴물이다. 다음 날 아리아는 그녀를 데리고 아침을 먹으러 갔고 진정한 음식을 경험한다. 처음으로 그녀를 잠시 미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차분함을 되찾았고 다시 타마와 내부 대화를 나눴다. 그 후 아리아는 그녀를 데리고 마을을 산책하며 그녀가 잊었다고 주장하는 기억이 떠오르기를 바랐다. 스텔라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타마가 금빛 장갑에 뛰어드는 모습을 본 충격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이 유일한 미스터리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타마는 자신이 아리아를 자신보다 강하다고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아리아는 스텔라를 돕기 위해 모험가가 되는 것을 제안했고 그녀를 데리고 불칸의 가게에 가서 그녀의 플롯 대포를 정리하게 했다. 둘 다 그녀의 옷차림이 오니펜스 같은 모습이라 의심했어. 하지만 그녀는 그 옷이 가슴이 꽉 조이고 따뜻하게 해준다는 게 좋아서 아리아는 스텔라의 무기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걱정을 무시했어. 그리고 반용 능력을 발휘했고 타마는 그녀가 예전 삶의 힘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 여자들은 계속 그녀의 부품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그녀에게 벨칸에게 멈추라고 하고 그녀의 힘에 맞는 이상적인 무기를 찾는 데 집중했어. 결국 거인용 방패를 선택한 후에
타마는 왜 검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물었어. 그녀는 그에게 패하는 경험이 견고한 방어의 가치를 가르쳐줬다고 설명했어. 그녀는 방패를 보완할 검을 찾아내어 던전으로 향했고 아리아는 타마에게 지켜보라고 지시하며 시험에 올랐다. 불칸이 전략을 세우기 전에 스텔라는 급히 달려가서 3마리 고블린이 즐거운 식사를 하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들은 즉시 공격을 퍼부었고 불칸과 아리아는 그녀에게 타마와 함께 물러서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돌진하며 무기를 떨어뜨리고 2마리를 강력한 발톱으로 찢어버렸다. 마지막 하나가 공격하려 할 때 그녀는 검을 잡아 그것을 그림자 세계로 보내며 소녀들은 충격에 빠져 멍하니 있었다. 그동안 타마는 자신이 이전 생과 완전히 똑같은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처치할 고블린이 없어진 스텔라는 짜증을 내며 강력한 적들을 갈망한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던전 깊숙이 나아가기로 선택했고 그곳에서 2마리 오크를 마주쳤다. 그들이 돌진하자 스텔라는 첫 번째 오크를 벽에 부딪혔고 2번째는 망설였지만 공격을 제고했지만 결정은 너무 늦었다. 2마리의 내장이 복도를 뒤덮었고 소녀들은 더욱 깊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그들은 박테리아 덩어리로 가득한 지역에 도착했다. 아리아가 경고하기도 전에 스텔라는 싸움에 뛰어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막대기들이 그녀의 등을 오싹거리게 만들었다. 타마는 그녀의 젖자는 이들이 포위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며 그녀를 무모한 공격으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블록들은 그녀의 검을 잡아채서 그녀를 멀리 유지하려고 했고 그 후 그녀에게 사랑의 액체를 뿌렸다. 그 순간 스텔라는 통제를 잃었다. 그러자 아리아와 발칸이 그녀를 구하러 달려갔다. 그러나 타마는 그 반응이 그녀의 용의 본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런 다음 블록은 막대기 능력을 사용하여 소녀들을 제압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강력한 물폭발, 거품의 공포시대를 알리다. 자신의 침착함을 되찾는 스텔라는 자신이 너무 연약했다고 느끼며 바보 같았다는 생각에 타마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부드러운 위로와 함께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며 이 진심 어린 맹세에 그녀의 달팽이는 과도한 점액을 분비했다. 마침내 그녀는 불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그는 그녀가 진정한 팀의 자산이 되도록 안내했다. 이 대화는 그녀가 이전에 모두 격파했던 모험가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이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서 지녔던 강인한 힘을 기억하며 그녀는 흥분의 파도를 느꼈다. 그때 아리아는 치매하는 생각에 혼란에 굴복하고 열심히 타마에게 자신의 플롯 포대를 그의 촉수 기술로 다루어 달라고 간청했다. 그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터무니없는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아리아는 이미 무장을 무모하게 벗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불칸이 제때 개입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그녀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던전으로의 탐험을 재개하며 다음 불행한 먹이를 찾아 돌아다녔다. 그들은 곧 스텔라가 조정된 팀 작전에서 맡게 될 역할에 대해 짧은 휴식을 취하며 논의했다. 잠시 논의한 후 그들은 오크 무리를 만났고 그녀는 방패를 휘두르며 그들을 공격하도록 유도했다. 하나가 미끼에 걸려들어 무모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그녀는 신속하게 결정적인 일격으로 그 놈의 팔을 잘라버렸다. 그녀가 마무리 타격을 가해 그 비참한 존재를 지우려 할 때 그 생물을 절망에 휩싸여 도망쳤다. 도망치게 두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즉시 릴렌트리스하게 추격하기 시작했다. 타마는 아리아와 벌컨의 마법을 강화하기 위해 마법 강화 능력을 활성화했고 아리아의 가지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생물을 신속하게 처치했다. 욕조를 발견하고 몸을 푸는 순간까지 순식간에 타마는 내면의 악마와 싸우며 그의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들의 멜론을 그들이 그의 얼굴 바로 앞에 보여줌으로써 더 악화시켰다. 그가 휴식을 취하려고 아리아의 가슴을 선택한 후 스텔라는 그녀의 드래곤 멜론을 자신의 것과 결합시켜 누가 진정으로 타마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경쟁했다. 그녀는 아리아가 사실 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를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믿었지만 아리아는 거부하여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볼칸은 스텔라가 타마의 후처 역할을 맡도록 제안하며 중재하려 했으나 이는 그들의 논쟁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그들의 멜론의 힘으로 타마는 곧바로 천장으로 날아갔다. 나중에 그들은 길드로 돌아와 아놀드를 스텔라에게 소개했지만 공식적으로 그녀를 모험가로 만들기 전에 아놀드는 리스를 소개했는데 그는 그룹에 독특한 요청을 했다. 그는 장기간의 여행을 준비 중이었고
귀중한 소지품을 보호할 강력한 팀이 필요했다. 아리아가 그 물건에 대해 묻자 리스는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을 비밀리에 스텔라의 드래곤 시체를 보관한 창고로 안내했다. 리스를 통해 해골이 적에게 반격한 강력한 짐승의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이 상인을 구매하도록 설득한 이유다. 스텔라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타마가 텔레파시로 그녀가 괜찮은지 묻는다. 그녀는 그것을 보는 것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고 답하며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아픔은 사실 타마에 대한 깊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로 그때 아놀드가 도착해 아리아에게 B등급 승진 태그를 건넨다. 그 후 그룹은 호위 임무를 위해 아놀드와 벌컨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난다. 가는 길에 몇 가지 위협에 직면하지만 아리아, 스텔라, 타마의 노력 덕분에 그들의 진행은 멈추지 않는다. 그날 저녁 그들은 캠프를 치고 리스가 아리아에게 은방울꽃을 준다. 스텔라가 먹을 수 있는지 묻자 상인은 자신의 아내인 엘리사가 이 꽃들을 좋아한다고 설명하며 예전에는 그녀를 위해 꽃을 모았다고 합니다. 리스를 보고 결혼한 것을 깨달은 타마는 그가 아리아에게 관심이 없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녀가 지구 용의 해골에 대한 그의 계획을 묻자 그는 확실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근처에 무기 상인이 희귀한 자재를 모으고 있으며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마에게 아스타로스의 강력한 존재가 돌아온다는 경고를 상기시킵니다. 리스는 내일까지 글래드스톤에 도착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휴식을 제안합니다. 그룹이 잠든 사이 이상한 현상이 갑자기 이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타마는 텐트에서 뛰쳐나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영향을 받지만 그들의 캠프만은 예외다. 아리아는 소란 속에서 깨어나고 라이스는 화물의 안전을 지킨다. 새로운 미궁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 드문 일이지만 가능성 있는 현상으로 빈 공간에 자발적으로 던전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며 그 형성의 흔적인 짙은 안개를 지나치고 상인은 무사히 통과했다고 믿는다. 아리아는 안도하지만 돌아가서 탐험하고 싶다고 인정한다. 타마는 새로 형성된 미궁이 종종 희귀한 자원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채취하기 좋다고 생각한다. 안개가 거친 후 라이스는 모험가들이 들어가고 싶은지 묻는다. 이런 기회는 드물어 특히 그들의 발견을 그에게 팔기로 동의하면 두 사람은 기꺼이 수락하지만 상인은 그들에게 내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안개에 가까워지자 타마는 신성한 사자의 보호를 활성화하여 그룹을 보호한다. 버프가 활성화되자 스텔라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앞서 나가고 아리아의 속도를 줄이라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들어갈지 확신이 없던 요정은 벌컨이 남긴 지침을 기억한다. 스텔라, 내가 너와 함께 싸운다면 타마를 한번 안게 해줄게. 지구용은 빠르게 제거한 후 동료들에게 돌아가 사랑하는 고양이를 낚아챌 기회를 간절히 기다린다. 이때 여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신비로운 구체가 물질화되며 모험가들이 보물을 찾고 있는지 묻는다. 구체는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재촉하고 주저없이 스텔라가 뒤쫓는다. 하지만 구체는 그들을 매복으로 이끌어 두 마리 거대한 유인원이 공격한다. 탱크 역할을 맡은 스텔라는 그들이 자신을 목표로 삼도록 유도하고 한 마리가 그녀의 방패에 부딪히자 아리아가 신속하게 두 마리를 처치한다. 아리아는 스텔라의 팀워크를 칭찬하지만 그녀가 이를 한 이유는 타마 때문이라고 인정한다. 갑자기 근처의 덤불이 흔들리고 부드럽고 순수한 목소리가 아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스텔라는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라고 요구하고 두 요정이 나타난다. 하나는 작은 리리이고 다른 하나는 훨씬 큰 페어리라고 불린다. 스텔라는 그들이 어떤 맛일지 궁금해하지만 아리아는 요정들이 보통 미로 같은 숲에 살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이전에 요정을 만난 적이 없다. 자신을 소개하며 그녀는 그 쌍이 타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기쁘게 쓰다듬는다. 질투한 스텔라는 공격하지만 타마는 텔레파시로 그녀에게 멈추라고 재촉한다. 드래곤은 항의하며 그들이 일행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리리는 그들이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리리와 페어리는 단지 원소 고양이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며 그를 안내하고 싶어한다. 보물이라고 요정이 미로 너머에 숨겨진 귀중한 유물을 밝혀냈다. 함정을 열자 모험가들은 고급스러운 병에 담긴 희귀한 포션을 발견했다. 리리와 요정은 더 많은 보물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지만
이를 얻기 위해서는 그룹이 거대하고 적대적인 벌에 둘러싸인 나무에서 열쇠를 가져와야 한다. 벌레들이 공격해오자 스텔라는 방패로 방어하고 타마는 에테르 울음으로 반격하며 아리아는 회오리 바람 배기로 벌떼를 제압한다. 승리한 후 요정은 다시 타마를 들어올리며 감탄한다. 그의 작고 사랑스러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 릴리는 그의 동료들을 칭찬하고 스텔라는 결단력을 다집니다. 한편 아리아는 열쇠를 가져오고 릴리와 요정은 그녀가 던전의 궁극적인 보물을 지키는 미궁의 보스가 있는 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리아는 이 지역에 희귀한 유물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계속하기 전에 휴식을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피로와 불확실성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요정들은 인간 도시를 방문해 보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항상 꿈꿔온 일이죠. 새벽에 그들은 첫 도시 방문에 매료되지만 아리아에 가까이 있으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첫 번째 매혹적인 향기를 따라 열심히 쫓아갑니다. 사태를 목격한 엘프는 부주의함이 잡힐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요정은 희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리아는 이제 리스의 가게를 방문할 시간이고 가는 길에 물건을 찾자고 선언한다. 하지만 요정들은 다시 도망치며 시장 가판대에서 음식을 훔친다. 스텔라는 그것을 먹어보자고 강요한다. 엘프는 급한 마음에 가판대 주인에게 곧 지불하겠다고 재빨리 안심시킨다. 마침내 요정은 낯선 음식을 맛본다. 미로에서 희귀한 보물을 찾은 후 리스는 매우 기뻐하며 발견한다. 그것은 진실의 눈물, 거짓말을 방지하는 액체임을. 그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며 아리아가 시작하자 설명하는 중에 요정들이 나타나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처럼 행동한다. 그들의 존재에 감동한 리스는 감정을 사과하며 요정을 본 적이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고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일을 처리하러 떠난다. 그날 밤 스텔라는 톰맨에게 다가가 오래 기다려온 포옹을 요구하지만 고양이는 드래곤 인간을 때린다. 아리아조차 그의 노력을 인정하며 단 하나의 포옹만 허락해달라고 부탁한다. 주저하던 톰맨은 결국 동의한다. 스텔라는 자신의 성공에 충격받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작은 생물을 쓰다듬고 그의 배를 신나게 킁킁 스니핑한다. 벌컨이 도시에서 돌아와 호위그룹에 다가가지만 땅에서 튀어나오는 해골에 놀라지만 그녀는 태평스럽게 망치로 단번에 부숴버린다. 하지만 종소리가 울리고 파란색 에너지가 부서진 잔해 주변으로 모여들어 그녀를 당황하게 한다. 한편 호위그룹은 보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남겨진 요정들의 환호 속에 걸음을 옮긴다. 그 안에는 순이 비위 드래곤이 즉시 강력한 마법 공격을 퍼붓는데 스텔라는 방패로 이를 막으며 앞으로 나아가 그의 주의를 끈다. 아리아는 측면 공격을 시도하지만 꼬리를 피해야만 한다. 스텔라가 재빨리 개입하여 짐승을 붙잡는다. 주목하며 동맹에게 공격하라고 촉구한다. 타마는 그녀의 침착함에 감명을 받으며 자신감 있게 드래곤의 발톱을 잡아 열려있는 틈을 드러낸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타마는 그의 불꽃 울음소리로 생물을 포획하고 아리아는 결정적인 목을 베어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 달려든다. 타마는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사부를 칭찬하고 스텔라는 자만에 차서 그녀 없이는 이길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나아가자 그들은 2개의 마법 스크롤이 담긴 보물 상자를 발견한다. 활성화되면 엄청난 힘을 방출하며 아리아에게 전설적인 성스러운 검 능력을 부여한다. 힘을 모은 그룹은 미로 숲으로 출발하여 요정들과 재회하려 하지만 그들은 사라져 있다. 놀란 타마는 음식 그릇이 있었던 곳으로 달려가며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 한편 희미한 조명의 사무실에서 리스는 종을 살러맨이 울리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의 눈은 아내의 초상화에 머무르고 엘리사, 다가올 일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룹은 2사람이 사라진 곳을 알지 못한 채 불안하게 숲을 돌아다닌다. 스텔라와 아리아는 벌컨에게 사건을 이야기하며 선술집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한다. 갑자기 2개의 망토를 두른 인물들과 함께 집사가 들어온다. 그리드 글래드스톤 백작이 아리아를 찾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비하하는 시선이 스텔라와 발칸의 뛰어난 외모에 머무르며 백작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리아는 거절하지만 스텔라는 바빠서 나중에 방문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스텔라는 거절하고 아리아는 바쁘지만 나중에 방문하겠다고 한다. 위험을 감지한 발칸은 동행하기로 동의합니다. 마차 안에서 그는 백작이 여성을 납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폭로합니다. 알람드, 스텔라는 그가 리리와 페어리를 데려갔는지 의심합니다.
발칸은 확인하며 황혼 무렵 저택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백작은 자만스럽게 맞이하며 그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백작은 자만스럽게 맞이하며 그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벌커는 환대에 감사하며 귀족이 떠오른 아이디어에 손가락을 튕기며 제안한다. 그들이 그의 본질적으로 그의 연인이 되기를. 그는 자신 있게 아무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마는 그가 소문처럼 역겹다고 느낀다. 바로 그때 집사가 차를 가지고 도착해 각 손님에게 제공한다. 글래드스톤은 그들이 마시라고 재촉하지만 여성들은 주저한다. 벌커는 백작이 최소한 시도해보라고 주장하면 거부한다. 아리아가 컵을 들어 올리자 그는 기대감에 입맛을 다신다. 그러나 그녀가 한 모금 마시기 전에 타마가 사자왕의 축복을 사용해 그를 해로부터 보호한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놀라움에 빠진 카운트는 그들이 그것을 즐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더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운 카운트는 하인에게 질문합니다. 하인은 확신할 수 없다며 더 강한 양의 술을 제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텔라는 탁자를 내리치며 리리와 팽리를 찾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카운트의 셔츠를 잡아챘지만 그는 모르겠다고 주장합니다. 타마가 텔레파시로 그녀에게 물러나라고 말하고 그녀는 불만스럽게 그를 놓습니다. 아리아가 사과하지만 카운트는 그들이 악마에게 점령당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의 비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순화시키기 위해 시작으로 그들을 감금하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하인이 손뼉을 치며 신호를 보내 소녀들을 둘러싼 후드티를 입은 무장한 부하들, 운명 탓으로 그들의 처지를 비난하며 스텔라는 전투를 준비한다. 하지만 타마는 텔레파시로 인내를 촉구한다. 아리아와 벌커는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 군인이 달려들어와 언데드 군대가 도시를 공격하고 백작의 저택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글래드스톤은 도망 준비를 명령하지만 집사는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백작이 안전을 위해 2층에 남아있기를 제안한다. 동의하며 글래드스톤은 그의 하인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방어하라고 명령한 후 방문객들을 무시하고 2층으로 급히 달려간다. 그의 직원들이 따르면서 소녀들은 혼자 남게 된다. 아리아는 마을 사람들을 걱정하여 행동을 취하자고 주장하고 그녀의 친구들도 동의한다. 밖에서는 해골들이 난동을 부리며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다. 아리아와 발칸은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엘프는 자신의 정령 고양이와 함께 싸운다. 스텔라는 전투에 합류하여 방패로 해골들을 때린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스럽게도 약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주변에서 한 해골이 무방비 상태의 아이를 위협하고 있지만 발칸은 신속하게 그것들을 짓밟고 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후 동료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녀는 모든 해골들을 물리칠 수 없다고 말한다. 대신 주문사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리아는 동의하고 그들이 나누어 행동하자고 제안한다. 벌커는 마을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 소녀를 보호하는 한편 아리아, 스텔라, 타마는 불러낸 생물들을 찾는다. 한편 마차는 집사와 병사와 함께 옥상에 피신한다. 주요 그룹은 종소리를 따라 리스 저택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주인을 마주한다. 그는 자신이 복수만을 원한다고 밝혀 글래드스톤 백작이 그의 약혼녀 엘리사를 죽였기 때문이다. 증오에 사로잡힌 그는 더 많은 해골을 불러내고 타마는 그가 강령술사임을 빠르게 알아챈다. 리스는 혼자서 겨우 2개의 해골을 소환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릴리와 페어리의 도움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와 함께 그는 로브 아래 숨겨진 2 요정을 드러내며 집단을 분노케 한다. 강은 리스가 종을 사용해 그들을 조종한다고 의심한다. 그리고 그가 쥐고 있는 화살이 또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리스는 그 다음 화살을 사용하여 릴리와 요정의 만화를 빼앗아 진정한 군대를 소환하려는 야망을 키운다. 요정들은 막대한 만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맨션을 잔해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지구 용의 해골을 드러내며 그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에 놓이자 그는 조롱하듯이 영웅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들의 행동이 그의 계획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거대한 해골의 가슴이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의 몸이 모독당한 것에 분노한 스텔라는 해골 무리를 뚫고 나아가 힘으로 그들을 밀쳐내지만 드래곤이 강력한 발로 그녀를 쳐낸다. 타마가 뛰어들어 그의 울음소리로 해골의 꼬리를 부수고 그러나 뼈는 즉시 완벽하게 재정렬된다. 아리아가 그녀의 새로운 능력, 성검으로 공격하여 마침내 주문 소모의 막대한 만화를 가진 지구 드래곤에 피해를 입히고 그녀를 약화시킨다.
수만에게 사용할 수 없음을 깨달은 타마는 스텔라에게 시간을 끌고 릴리와 요정을 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스텔라는 단호하게 방패를 들고 돌진해가며 길을 열고 타마는 하늘 위에서 날아간다. 한편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장벽을 설치하지만 볼케누스가 도착한다. 장인이 망치를 끌면서 소녀가 어머니에게 달려간다. 적의 진격을 막기 위한 불타는 장벽을 만든다. 전투 중인 스텔라에게 다시 돌아와서 타마는 화염 울음소리를 내어 목표물을 공격하지만 스텔라는 용의 발톱에 눌려진다. 그러나 그녀는 순수한 힘으로 방패를 이용해 그것을 들어올린다. 그것은 비어있는 껍데기에 지지 않으려 한다. 타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장을 소환하여 덮친다. 릴리와 요정이 아리아가 리스를 끝낼 수 있도록 길을 만듭니다. 엘프가 스킬을 준비하는 동안 스텔라가 자신의 다리를 강화하는 견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발톱에서 벗어나 짐승의 왼쪽 팔을 베어냅니다. 타마는 플레임 엣지로 합류하여 드래곤을 베고 아리아는 홀리 블레이드로 그 핵심을 가격하여 생물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네크로맨서는 무너지며 잃어버린 복수를 슬퍼합니다. 아리아는 이것이 리스의 진짜 자아가 아니면 엘리자가 결코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글래드스톤 백작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 종을 올리지만 단 한 구의 해골만 움직입니다. 그 생물을 그의 손을 잡아 그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내는 평온한 들판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미소 짓는 엘리자는 그에게 화가 날 때 항상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상기시킵니다. 후회에 잠긴 라이스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엘리자는 그가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견뎌낼 수 있다고 확신시키며 그에게 속죄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녀는 종과 해골 군대와 함께 사라집니다. 도시에서는 발칸과 떨고 있는 글래드스톤이 마범으로 인해 녹아내리는 좀비들을 지켜봅니다. 다음 날 마을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처형을 보기 위해 천막 앞에 모입니다. 카운터 근처에서 버틀러는 이것이 수장이 권위를 보여줄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아리아는 차를 들고 와 컵을 하나 채웁니다. 글래드스톤은 그 풍부한 맛에 매료되어 즐깁니다. 타마는 차의 높은 가격을 언급합니다. 곧 카운트는 기요틴으로 이동하고 리스는 처형을 기다립니다. 진행하기 전에 그는 스텔라와 벌컨을 도시의 진정한 영웅으로 소개하고 이 재난을 초래한 남자의 처형을 선언합니다. 동기가 무엇인지 묻자 리스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원했다고 밝힙니다. 글래드스톤은 엘리자를 죽였다고 인정하지만 자신의 계획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숨겼습니다. 충격을 받은 군중은 아리아가 약재를 들고 카운트에게 도시에 실종된 여성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듣습니다. 혼란스러운 그는 그들을 모두 살해했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움에 빠진 그는 설명을 요구하고 아리아는 그의 차에 진실의 약을 탔다고 밝힙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게 됩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사랑하는 이였음을 깨닫고 부패한 지도자를 배신하고 직접 정의를 실현하려 합니다. 라이스는 소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글래드스톤은 자백했고 그는 직위에서 몰아내어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반면 라이스는 처형을 면하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다음 날 그룹은 마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스텔라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테마의 숲으로 요정들이 돌아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릴리는 원소 고양이와 함께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요정은 구출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바다 풍경을 감상했다. 벌커는 폐허에 도착하고 싶어 했고 아리아는 그녀의 반려동물에게 그들이 처음 만난 곳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길드에서 아놀드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글래드스톤에서의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전체 길드가 아리아의 언데드 드래곤에 대한 승리를 인정하며 그녀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아놀드는 그녀에게 은색모험가 태그를 수여하며 A등급으로 승급시켰고 스텔라는 B등급으로 올랐다. 아리아는 흥분했지만 벌컨의 승진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아놀드는 그녀가 더 높은 직급을 거부하고 대장장이로서의 삶을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영웅들을 환영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고 접수원이 글래드스톤의 선물인 10년 분량의 통조림 과일을 공개했다. 소녀들은 그 양에 충격을 받았고 타마는 저장 공간에 대해 걱정했다. 아리아는 벌컨이 통을 보관하라고 제안했고
그녀는 공간이 더 많았다. 그러나 대장장은 그녀의 저장 공간이 이미 장비와 재료로 넘쳐난다고 고집했으며 아놀드는 이 엘프가 나가서 지난 임무에서 받은 보상으로 자신의 집을 구할 때라고 제안했다. 길드 직원은 그녀가 멋진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머그잔에서 한 모금을 마시며 아리아는 동의했다. 그녀의 첫 번째 주요 투자의 시간이었다. 친구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 그녀는 타마에게 생각을 물었고 침묵, 고양이,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다음 날 그들은 상업지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 핸드오버 피스트를 방문했다. 이상적인 집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스텔라는 고기를 요리하기에 적합한 주방을 원했다. 반면 릴리와 퓨리는 많은 녹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므로 정원이 목록에 추가되었다. 아리아는 넓은 방을 선호했고 타마는 걱정했다. 과소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에이전트는 그들에게 완벽한 거래가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외곽의 한외진 맨션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요구사항에 맞는 멋진 저택이었습니다. 그룹은 기뻐했지만 이제 에이전트가 왜 이렇게 웅장한 집이 팔리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표준 욕실 대신 샤워가 있는 이 집에는 넓은 야외 욕조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성들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여 아리아는 즉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그들은 이사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릴리와 퓨리는 새 침대의 부드러움을 테스트하기 위해 뛰어올랐고 그동안 드라이브인 같은 가족 구성원이 결국 원하는 대로 되었다며 자랑했다. 타마는 스텔라가 가장 무거운 물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올리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후에는 그를 쓰다듬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 신경 쓰지 않으며 그녀는 고양이를 장난감처럼 다루었다. 반면 아리아는 조용히 그들의 이상한 관계를 지켜봤다. 다음 날 불카는 2개의 양동이에 담긴 타원형 바닷가재를 가지고 왔다. 이는 지역에서 사랑받는 별미로 특히 스텔라의 입맛을 돋우었다. 용 같은 여성이 그들의 강인함을 의심하자 불카는 안심시켰다. 그 저녁 그들은 만찬을 즐기며 스텔라는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다. 나중에 그룹의 대장장이들은 몸을 둥글게 말고 잠들었다. 아리아와 타마가 유주얼하게 사이에 끼어있는 가운데 두 사람은 요소의 이상한 것들에 대해 꿈을 꾸고 있었다. 타마는 편안함을 갈망했지만 일 때문에 일을 해야 했다.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새로운 기술을 생각했다. 마지막 격돌 후 요소 폭발이 일어났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타마는 2번째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째 형태를 풀었다. 항상 그렇듯이 그는 고양이로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생각은 스텔라가 그의 목소리에 이끌려 발코니로 걸어 나오면서 방해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자러 가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의 불안함을 느끼고 거절했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재촉했지만 그녀는 그의 불안함을 감지하고 거부했다. 답을 찾기 위해 타마는 자신이 이 단계보다 더 강한 형태로 성장했음을 인정했고 스텔라를 광란에 빠뜨렸다. 변신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에 그녀는 그를 거칠게 쫓아가며 아이를 낳아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날 다른 이들이 아침 식사를 즐기는 동안 그녀는 텔레파시로 계속 그를 쫓았다. 한편 릴리와 요정은 정원을 확장하고 싶어 했고 요정은 적극 동의하며 고향의 울창한 자연을 떠올렸다. 그녀는 점심 후 정원사를 찾겠다고 제안했지만 요정들은 직접 처리하기로 고집했다. 타마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요정은 드럼을 치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봄의 힘을 소환했다. 마당에서 나무가 빠르게 자라났지만 벌커는 놀라서 달려나갔다. 그건 그냥 나무가 아니었다. 그건 세계수로 희귀 광물로 가득한 뿌리를 가진 전설적인 존재였다. 요정은 세계수를 숨기기 위해 그 주위에 일반 나무를 심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주목을 끌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그 드라이브는 마당에 생명의 샘을 만들어 어떤 질병이나 부상을 치유하기 위해 보내졌다. 벌커는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한탄했다. 보호받지 않으면 에리어에겐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릴리는 그 샘이 피부에 좋다고 주장하며 고양이 여인을 이 문제를 접게 했지만 그녀는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벌컨과 에리어는 릴리와 요정처럼 그들의 희귀한 능력 때문에 납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요정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타마는 벌컨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아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희귀한 재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벌컨은 오르칼쿰의 가치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에리어는 오직 유물 대장장이만이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부여한 독점적인 직함입니다. 타마는 벌컨이 그 수준에 이를 수 있을지 의심했으며 그녀는 승진을 피하고 야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놀드가 급한 소식을 가지고 도착했다. 강력한 괴물이 유적의 던전 1층에 나타나 이미 목숨을 앗아갔다. 팀은 조사하기로 합의했지만 요정들은 결국 위험한 장소에서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 함께하지 않기로 했다. 에리어의 눈에서 슬픔을 본 타마는 결연한 울음소리를 내고 팀의 보호자로서 당당히 서 있었다. 고양이의 생각이 확실치 않았지만 에리어는 그가 모두가 임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추측했다. 그렇게 결정된 후 그들은 던전으로 나아갔다. 요정들이 그들과 합류하여 안전을 위해 벌컨에게 장비를 받았다. 입구에서 그들은 E랭크 고블린을 만났다. 그리고 예상보다 강한 D랭크 홉고블린도 있었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릴리는 요정 총알을 발사하여 고블린의 머리를 관통했다. 한편 요정은 가지 채찍을 사용해 홉고블린을 가격하며 그룹을 감동시켰다. 타마는 요정들의 효과적인 중거리 공격을 주목하며 전투에서의 그들의 잠재력을 보았다. 신속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포효하는 소리가 던전 안에 울려 퍼졌다. 벌컨은 미노타우루스를 의심했지만 에어리는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렇게 강한 괴물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다. 미로 깊숙한 곳에서 A랭크 트롤이 그들이 추측한 미노타우루스를 포함한 희생자를 먹고 있었다. 그룹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두려운 비명의 원인을 발견했다. 에이리언은 타마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요청하며 진행 상황을 테스트하고 싶어 했다. 릴리와 요정이 매복을 설정했지만 릴리의 요정, 총알은 트롤의 단단한 가죽을 뚫지 못했다. 요정은 다시 나뭇가지 채찍을 휘둘러 괴물을 다치게 했지만 그것은 즉시 치유되었고 그들을 빠르게 발견했다. 거대한 트롤이 곤봉을 휘둘렀지만 스텔라가 방패로 막았다. 벌칸이 망치로 트롤의 발을 내리쳤다. 고통을 주며 에리어가 빠르게 돌진해 베기 시작했다. 스텔라는 릴리에게 눈을 치라고 명령했고 요정은 방어를 깨뜨렸다. 기회를 잡은 스텔라는 앞으로 나아가 가슴을 찔렀지만 트롤은 견뎠다. 적이 거의 무너질 때 벌컨이 에리어에게 신호를 보냈고 에리어는 성스러운 검으로 3중 타격을 가해 적을 처치했다. 그 후 한때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했던 스텔라는 팀워크가 즐겁다는 것을 인정했고 에리어는 그들에게 아놀드에게 보고하라고 재촉했다. 한편 왕국의 수도에서 정찰병이 왕에게 괴물들이 비정상적으로 공격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아마도 악마에 의해 소환되었다고 경고했다. 다른 곳에서는 에리어와 똑같이 생긴 엘프가 병사에게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룹으로 돌아온 아놀드는 그들이 황제의 궁전에서 만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발표한다. 아레아는 이런 영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지만 아놀드는 그녀를 위로하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벌컨도 그녀를 지지하지만 아레아는 끊임없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다음 날 그룹은 수도로의 긴 여정을 시작하고 마침내 도착하기까지 며칠을 여행한다. 그들은 궁전 경비대의 환영을 받으며 신속하게 내부로 안내된다. 대부분의 그룹은 황제를 만날 생각에 흥분하지만 벌컨은 유독 차분한 모습을 보인다. 궁전의 웅장한 대전에 들어서자 그들은 마주하게 된다. 황제 게이젤과 그의 수석 기사 율리우스를. 아리아는 이미 황제가 벌칸을 이름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그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율리우스는 더 나아가 라그나로크 전쟁 동안 악마들과의 전쟁에서 벌칸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영웅으로 칭송받았다고 밝혀준다. 그녀는 나중에 유물장인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획득했지만 벌칸은 그녀가 검은 장인의 겸손한 삶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갑자기 포털이 열리고 성스러운 악마 군주 빌제부스가 한때 인간과 동맹이었던 존재가 등장한다. 에이리어가 그의 존재에 불안해하자 벨제붑은 그녀의 생각을 읽으며 그녀의 마음을 방해하고 줄리어스는 그의 간섭에 대해 리프리맨드한다. 벨제붑은 그들의 소집 이유가 급박하다고 발표한다. 수도는 마귀 세력인 사악한 내 악마와 싸우기 위해 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들은 7대 악마 중 하나인 마몬을 부활시키고 완전한 악마 군대를 일으키려 한다. 타마는 악마와의 과거 만남을 기억하고 관련된 위험을 완전히 이해한다. 결국 모든 그룹은 단결하기로 동의하고 황제와 함께 싸우기로 한다. 그들의 도움에 감사하며 황제가 직접 감사를 표한다. 이로써 캠페인의 시작을 알린다. 첫 번째 단계는 불칸으로
줄리우스가 강력한 유물 무기를 만들도록 지시하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제공한다. 그는 이어서 팀의 능력을 향상시키라고 지시한다. 요정들은 빌제부스 아래서 훈련을 받게 되고 스텔라는 그의 지도 아래 기술을 연마한다. 아리아에 대해서는 줄리우스가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녀를 강력한 마법사가 거주하는 은밀한 저택으로 이끈다. 갑자기 하녀 복장의 곡선미가 돋보이는 금발 엘프가 뛰어들며 아리아는 압도당한다. 감정을 담아 그녀를 알리샤로 인식하며 그녀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하는 검마법사로 알아본다. 알리샤도 젊은 아리아를 구했던 날을 기억한다. 하지만 아리아가 타마를 자신의 원소 고양이 동료라고 소개하자 알리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리아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믿으며 회의적이다. 그러나 아리아가 알리샤에게 훈련받는 것이 항상 자신의 꿈이었다고 밝히자 알리샤는 그 일을 맡기로 한다. 훈련이 시작되고 아리아가 자신의 신성한 검을 열정적으로 휘두를 때 알리샤는 간단한 나무검을 무심코 뽑아든다. 그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알리샤의 강렬한 기운은 아리아가 맞을까 두려워 떨게 만든다. 모든 용기를 모은 아리아는 맹렬한 공격을 시작하지만 알리샤는 이를 쉽게 피하고 미소 지으며 아리아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선언한다. 오직 용감한 자만이 그녀에게 훈련받을 권리를 얻는다. 한편 벌커는 강력한 유물을 끊임없이 제작하며 모든 대장장이들을 그녀의 전문성에 감탄하게 만든다. 축제의 다른 곳에서는 요정들이 벨제부스를 훈련받고 있으며 그는 그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지시하지만 악마는 각 요정이 지닌 방대한 만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근처에서는 스텔라가 줄리어스와 스파링 중인데 그는 그녀의 원초적인 추진력과 힘에도 불구하고 결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줄리어스는 힘들이지 않고 스텔라를 땅에 넘어뜨리고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 한편 아리아와 함께 알리샤는 잠시 쉬자고 제안하는데 갑자기 불칸이 나타나 따뜻하게 알리샤를 껴안으며 오랜 친구처럼 재회한다. 아리아는 그들의 친밀함에 말을 참지 못하고 알리샤에게 밝힌다. 그들이 처음 만난 건 그녀의 스승인 전설의 마법사가 그녀를 받아들였을 때였다. 그 후 알리샤는 그 훌륭한 마법사의 위대한 존재에 대해 흥분하며 떠들기 시작한다. 심지어 감탄하며 소리 지르기까지 하고 그러다 아리아를 데리고 목욕탕에서 더 이야기하며 떠든다. 나중에 모두 함께 공동 목욕탕에 모이고 놀랍게도 벨제부트가 선언한다. 그녀와 아리샤가 모두 대마술사의 아내라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한다. 스텔라가 테마를 위해 같은 상황을 원한다고 붕괴하며 들어오고 소녀들은 바로 누가 그의 첫 번째 아내가 될지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한다. 저녁 식사 때 아리샤가 만든 햄버거 스테이크를 즐긴다. 그녀는 이 레시피가 대마술사에게서 왔으며 대부분 모르는 비밀스러운 땅인 일본에서 유래되었다고 밝힌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 테마가 조용히 산책을 나가는데 아리샤가 갑자기 그 곁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지킬 준비가 되었을 때 보호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그가 비에모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힌다. 아리샤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테마는 더욱 당황했다. 이 순간까지 일부러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다음 날 엄격한 훈련이 재개되었고 강렬한 스파링 도중에 스텔라와의 세션에서 줄리우스는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땅에 둥지를 튼 알집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투 내내 스텔라가 본능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전투 중임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미레를 못 알아본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그는 재빨리 자신이 깜빡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스텔라를 향해 아리스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목적으로 노력하는 반면 스텔라는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비범한 전사였다. 비록 스텔라는 자신의 능력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율리우스는 안심시키며 타인을 보호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본능은 의식적 생각 없이도 발휘되는 진정으로 강한 자들만이 갖는 특성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녀에게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항상 내면의 힘을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그녀가 품고 있는 힘을 잊지 말라고. 훈련이 끝나자 그룹은 새로 습득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연마했지만 아리아만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느린 진전에 실망했지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결심한 그녀는 알리샤에게 계속 훈련해달라고 간청하며 주장했다. 그녀가 매우 수요가 많은 기술을 익혔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이 계속 진행하기 전에 벨제부비 갑자기 나타나 중대한 소식을 전하며 그들의 훈련이 공식적으로 갑작스럽게 끝났다고 발표했다. 궁전으로 돌아오자
벨제부분, 팀을 모아 우려스러운 전개를 밝혔다. 4명의 악마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나타났다. 그중 2명은 이미 맞서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이제 그들의 팀의 책임이 되었다. 그녀는 또한 이 괴물 중 하나가 알리샤의 고향에 나타났다고 추가로 밝혔다. 알리샤는 전장에서 물러난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임무를 수락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이 한때 집이라고 부르던 곳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베엘제부프는 마지막 악마 루인의 위치를 드러냈고 그곳은 아리아의 가족 저택과 놀랍도록 가까운 지역이었다. 그 폭로는 그룹의 불안감을 몰고 왔고 하지만 불길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리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결의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도전에 맞설 것이며 이 악마들을 무찌르고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 날 모험가들이 던전 습격을 돕기 위해 소집되었다. 세드릭 선장이 악마들과 싸우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자리를 채웠다. 키니와 마리에타는 오랜만에 아리아를 맞이했다. 내부에서는 고블린과 미노타우루스를 마주했지만 스텔라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녀가 새로 만든 장비를 시험할 기회였다. 아리아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적들을 빠른 속도로 베었다. 미노타우루스가 스텔라의 방패를 강타했지만 칼림볼트는 그 충격을 흡수했고 그녀의 거민 클레온 솔라리스는 마법 폭발을 일으켜 괴물을 박살냈다. 타마는 그녀가 방패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것을 검에 전달하는 것을 주목했다. 한편 페리스 휩은 적들을 덫에 걸게 하여 릴리가 제거하게 했다. 원소 고양이는 그들의 만화가 급증한 것을 감지하며 향상된 유물을 증명했다. 사용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키니는 팀을 칭찬했고 줄리어스는 훈련 덕분이라고 말했다. 마리에타는 수줍게 칭찬을 피하는 대장장이를 칭찬했다. 그들의 승리는 짧았고 줄리어스는 먼 곳에서 전투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재촉했다. 도착하자 그들은 주변에 흩어진 짐승의 시체와 어둠 속에서 나오는 붉은 윤을 가진 돌연변이 트롤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클레리알의 왕자는 이런 괴물이 아래에 숨어있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다니는 줄리어스에게 악마와의 전투를 위해 힘을 아끼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하워드와 케니가 대신 나섰다. 팀은 계속 나아가 거대한 관문에 도달했다. 기괴한 균열이 악의 기운을 방출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분위기가 타마를 압박했지만 줄리어스는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고양이가 사자왕의 축복을 내려 그룹을 강화했다. 더 깊은 곳에서 한 왕좌에서 목소리가 라그나로크의 새로운 영웅들을 감지했다. 줄리어스는 그를 4명의 악마 중 하나인 바사고로 인식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바사고는 사이클롭스와 알 수 없는 짐승을 소환했다. 거인은 줄리어스를 향해 클럽을 휘두르지만 줄리어스는 피했다. 그는 바사고가 포털을 여는 것을 보았다. 주저없이 그는 칼리버를 들고 앞으로 뛰어들어 악마가 방어하도록 강요했다. 줄리어스는 주요 적을 혼자 막겠다고 다짐하고 아리아와 타마는 오르투스에 집중했다. 그리고 나머지 팀은 신속하게 사이클롭스를 처리했다. 아리아는 속도를 이용해 두 머리 괴물을 공격했지만 그 괴물은 지옥 같은 발톱으로 반격했다. 아리아는 겨우 피하고 성스러운 검을 소환하여 그 괴물을 놀라게 하려 했지만 지옥 늑대는 피했다. 그 움직임을 이용해 타마가 물의 숨결을 불어넣어 하울이 깊은 상처를 입혀 짐승을 격분시켰다. 한편 사이클롭스는 스테라에게 돌진했고 스테라는 방패로 맞고 드래곤의 힘으로 몸을 강화해 충격에 대비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발칸이 망치로 뿔을 치자 페어리는 요그드라실 샷을 발사했다. 그것은 리리의 페어리 발라드와 결합하여 강력한 일격을 가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리우스는 결투에서 고전했다. 자신의 공경에 기뻐하며 베사고는 사악한 뱀을 소환했지만 줄리우스는 굳게 서서 그 어둠의 야망을 짓밟겠다고 맹세했다. 다른 곳에서는 타마가 에테르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어서 아리아의 성스러운 검이 나갔다. 하지만 둘 다 오서스를 상처 입히지 못했다. 그 후 사이클롭스는 지옥창을 내질러 전장을 초토화시키며 후퇴를 강요했다. 전투가 엄중해지자 타마는 줄리우스를 걱정하며 깨달았다. 만약 그들이 곧 재편성하지 않으면 클레어얼 왕자는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4개의 악마 군주 중 하나에 맞서 싸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바사고는 인간을 제압한 뒤 떠날 것을 알리고 오르투스와 사이클롭스에게 악마 왕의 축복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포털을 통해 사라졌다. 타마는 즉시 위험이 증가했음을 깨달았다. 이 괴물들은 이미 강력했으며
줄리우스 왕자가 무력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오르투스가 헬미들로 아리아를 쓰러뜨리자 라그나로크의 영웅들은 절망에 빠졌다. 상처 입은 주인을 본 원소 고양이는 그의 세 번째 형태로 진화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시선이 그의 변신에 집중되었다. 한편 엘프 왕국에서는 엘리샤가 던전을 뚫고 싸우며 베고 있었다. 익숙한 존재를 감지하자 거대한 문을 통과했다. 안에서 그녀의 성검이 4명의 악마 군주 중 1명에게 반응했다. 다시 패배하는 것을 피할 결심을 한 악마 여왕은 마몬 왕의 힘으로 드래곤 형태를 얻었다. 그러나 엘리샤는 축복받은 검으로 그녀의 머리를 순식간에 베었다. 세드릭이 상황을 처리할 것이라 확신하며 그녀는 아리아의 그룹에 집중했다. 타마가 그들의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 믿었다. 거대 생물의 단순한 존재는 적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다. 줄리어스는 성스러운 짐승의 고요한 금빛 눈앞에 멍해졌다. 아리아는 이것이 정말 타마인지 확신하지 못해 주저했다. 괴물은 주인의 반응을 두려워하며 다른 이들이 그를 신성한 존재로 착각하자 놀랐다. 사이클롭스는 자신들이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시고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희생의 창으로 자신을 찔러 괴물에게 항복했다. 지옥의 개가 뒤따라와 머리를 뜯어내고 지옥의 불꽃을 점화했지만 타마의 불꽃이 그것을 끄고 말았다. 그들의 힘이 격렬하게 충돌하자 불카는 사이클롭스의 마지막 일격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메타마의 창을 들고 스텔라는 그가 혼자 맞서게 두지 않았다. 불카는 어떤 유물도 그 일격을 견딜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스텔라는 타마의 낙하가 자신의 것도 의미한다는 걸 알았기에 위험을 감수했다. 줄리우스의 그녀의 결심에 대한 말을 기억하며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단단히 버티고 아리아에게 타마의 돌봄을 맡기고 공격을 정면으로 맞섰다. 심지어는 거대한 존재에게 대왕이든 마왕이든 파괴하라고 외치며 스텔라는 미궁 속에서 고립된 채 살아갔다. 운명이 그녀를 타마의 손에 죽음으로 이끌 때까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인간용으로 기억되었고 이후 같은 원소의 고양이와 그의 동료들과 유대감을 맺으며 결국 행복을 찾았다. 희생의 창이 칼리드 불불을 강타하면 방패는 산산이 부서진다. 줄리우스는 드라코니안 이름을 반복하며 아리아는 드디어 엘리샤의 질문을 이해한다. 그녀는 친구들을 위해 싸우며 그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결심으로 그녀는 엑스칼리버를 소환하고 사이클롭스와 창을 모두 파괴한다. 한편 타마는 오르토스를 물리치고 두 머리 개를 끝낸다. 그룹의 존경은 아리아가 전투에서 새로운 능력을 익히면서 커져간다. 지친 타니마는 고양이로 돌아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는다. 압도된 아리아는 스텔라를 꼭 껴안고 우연히 타마를 눌러버린다. 바로 그때 사자그룹이 라그나로크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러 도착한다. 다른 영역에서 바사무는 그의 괴물들이 패배한 것을 감지하고 그들의 약함을 비웃는다. 그러나 그는 동요하지 않고 악마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 믿는다. 클레알에서 가이젤 왕은 엘리사가 리비안 엘프를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지만 베엘제붑의 비전은 바사고의 군대가 빛나는 마을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아리아는 그 공격의 주요 목표가 철학자의 돌일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악마왕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유물임을 알게 된다. 줄리우스는 그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며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아리아는 즉시 앞으로 나서고 요정, 릴리, 스텔라, 불칸이 뒤따른다. 타마는 전투가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고 그의 주인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한다. 높은 기세로 그룹은 그들의 임무를 준비하며 엘리사는 그들이 모은 강력한 동맹들에 대해 반성한다. 아리아가 그녀의 고향에 가까워지면서 그녀는 파괴적인 악마에 대해 회상한다. 철학자의 돌을 찾기 위해 빛나는 마을을 공격했다. 기이하고 귀가 이상한 생물들이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리고 젊은 아리아는 세적들에게 둘러싸여 거의 죽을 뻔했다. 다행히도 매력적이고 멋진 고양이가 그녀를 구하러 제때 도착했다. 신성한 검 엘리사와 함께 적들을 물리치고 마을을 구했다. 이제 또 다른 전쟁이 그녀의 고향을 위협하자 아리아는 후회한다. 갈등과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그녀의 슬픔을 느낀 타마는 위로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하는 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의 동료들도 그녀가 빚이 없다면 지지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갑작스럽게 아놀드가 등장한다. 그는 과거 아놀드가 얼어붙은 날을 연상시키는 장비를 입고 있다. 다니가 은퇴한 이유가 세드리크를 보려고였다고 농담하자 그녀는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한편 일리샤는 아리아에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무서운 아이가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엑스칼리버를 마스터했으므로 자신의 고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물론 일리샤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움으로 그녀의 지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차량 대열이 마침내 강력하게 요새화된 엘프 마을에 도착한다. 아리아의 그룹은 엘프가 설명하듯이 마을 중심에 신성한 나무가 몇 대에 걸쳐 그들을 보호해왔다는 강력한 기운을 느낀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해왔다. 스텔라는 장난스럽게 그것이 먹을 수 있는지 묻자 타마가 그녀를 꾸짖는다. 그들은 마을 지도자인 엘벤에게 환영받으며 보충군을 맞이한다. 그는 다시 만난 아리아를 반기지만 이상한 고양이에게는 덜 반응한다. 엘벤은 아리아의 과거 영웅담을 칭찬하며 마을을 구한 엘리샤에게 감사한다. 마을 사람들은 방어를 강화하고 부자나와 같은 동맹을 찾았다. 그녀는 마녀가 마왕의 돌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아마존 전사다. 스텔라는 부자나의 힘을 평가하는 반면 엘리샤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본다. 보충군은 따뜻하게 환영받으며 특히 아리아와 엘리샤, 마을의 최고의 영웅을 환영한다. 렐리와 페오는 울창한 풍경에 매료되어 서둘러 숲을 탐험한다. 두 사람은 숲으로 기쁘게 들어가지만 원소 고양이로 인해 멈춘다. 레오와 그의 빛나는 스승, 파에온은 요정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그들의 출처에 대해 묻는다. 그러자 한 요정이 어색하게 먼 곳에서 왔다고 대답한다. 그들의 동료들이 곧 도착하고 아리아는 파에온을 알아본다. 그리고 스텔라는 요정들이 도망간 것에 대해 꾸짖는다. 타마는 레오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고양이는 갑자기 편안해진다. 파에온은 레오가 이렇게 편안함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하고 타마는 자신의 스승을 한 번 구한 같은 고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 옆에 눕는다. 한편 엘벤은 방어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성직자들과 공허를 모은다. 아리아는 바사고와의 대결에서 스스로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질문한다. 세 가지 주요 우려사항을 제시합니다. 대피, 군사, 력, 그리고 철학자의 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엘브는 마을이 준비되어 있으며 식량 공급이 확보되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아마존 부대가 증강되었으며 아리아가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끌고 있습니다. 카테린나 레오나, 아리아의 어머니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리아는 검을 들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권력을 얻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레오나는 아리아가 떠난 후 일반적인 타격을 두 번이 강력한 아리아 공격으로 바꾸는 기술을 발견했다고 설명합니다. 아리아는 당황하고 타마는 단순히 감탄합니다. 엘브는 전쟁 중에 아리아를 데려와서 평화롭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한편 스텔라는 불칸이 회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초조해진다. 두 엘프 아이들이 여성이 정말로 강한지 그리고 마을을 보호할 것인지 묻는다. 그들은 확인하며 그들의 가장 강력한 동맹은 타마라고 덧붙인다. 릴리, 페리아, 그리고 불칸은 그의 신성한 짐승 형태를 기억하며 동의한다. 전략회의로 돌아가서 마을의 리더가 철학자의 돌로 가는 숨겨진 문을 공개한다. 엘프는 장교들을 동경하는 철학자의 돌로 가는 긴 길로 안내했다. 그 빛나는 아름다움에 그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타마는 미로에 비해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조심했지만 엘분에게 경고를 받았다. 장벽이 나뭇가지조차 닿지 못하게 막았다. 안전이 만족스러워서 타마는 전쟁에 집중했다. 나중에 아리아는 엄마 레오나를 친구들에게 소개했고 친구들은 특히 매료되었다. 불칸은 그들의 가족 닮음을 보고 웃었다. 레오나는 특별한 식사를 위해 초대했고 들어가기 전에 아리아는 둘만의 대화를 요청했다. 목욕 중에 전투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리아는 엄마를 걱정했지만 레오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딸의 강인함과 결단력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들은 준비에 자신감을 갖고 다가오는 전투에 함께 맞섰다. 친구들이 도착하자 그들은 서둘러 목욕에 들어가 대화를 짧게 했다. 그날 밤 아리아는 타마의 강한 모습이 꿈에 나타나 불쌍한 고양이를 당황하게 했다. 한편 레오나가 아직 깨어있으면서 원소 고양이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딸을 지켜준 것에 대해 그리고 아리아의 글들이 그들 이별 동안 타마에 관한 것임을 언급했다. 그녀는 타마가 아리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며 계속 그녀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를 바랐다. 다른 곳에서는 유자나가 철학자의 돌에 다가가며 그 돌을 태우려 했으나 알리샤가 그녀를 저지했다. 그녀는 바사고의 부하들이 마을에 침투할 것이라고 의심했고 그녀의 눈에 있는 사악한 불꽃 덕분에 침입자의 변장도 간파했다. 운명을 깨달은 유자나는 불로 공격했지만 실패했고
그로 인해 알리샤에게 처치당하고 당국의 알림을 받았다. 한편 전투를 관찰하던 올빼미는 악마의 세계로 가는 포털에 들어가 모든 것을 자신의 주인에게 보고했다. 바사고는 마지막 행진의 시간이 다가오자 미소 지었다. 자신감에 가득 찬 악마 군주들은 갈로한 마을 곳곳에 포털을 소환하며 무장한 생물의 무리를 풀어놓았다. 경고 종이 울리며 방어자들을 깨웠다. 거대한 짐승에 탑승한 바사고는 공격을 선언했고 악마들이 불을 뿜으며 엘프 도시를 공격하여 혼란이 퍼졌다. 줄리우스는 엘프들에게 민간인 대피를 명령했고 알리샤는 스승의 힘을 느꼈다. 그녀의 검은 거대한 보호막을 만들어 악마의 공격을 막았다. 전사들이 결집하자 줄리우스는 전투의 중요성을 선포했다. 이 전쟁은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미노타우루스와 오우거들이 방패를 공격했지만 접촉하자마자 쓰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고는 병사들을 앞으로 밀어붙였다. 한 미노타우루스가 방어선을 뚫었지만 알리샤는 침입자를 처리할 병사들을 믿었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 줄리우스는 문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렸다. 아르날은 시브린 그룹이 선장의 부재를 한탄했지만 키니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다른 문에서 엘프들이 준비되었고 타마의 축복으로 그들의 기운이 북돋았다. 마침내 그들은 앞서 나아갔고 바사고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적군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바사고는 교만하게 웃었다. 괴물 병사들이 마법 장벽과 충돌했다. 바실라가 강력한 방어를 유지하는 동안 일부가 뚫고 들어왔다. 괴물 여성이 분노에 찬 망치로 적들을 짓밟았고 스텔라는 방패를 치면서 적들을 조롱했다. 적들이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며 싸웠다. 밀리와 페리가 달걀 드러셀 총을 발사하여 수많은 적들을 파괴했다. 멀리서 아리아와 타마가 전투에 뛰어들었고 아리아는 괴물을 베어 넘기며 눈부신 속도로 원소 고양이가 길을 열었습니다. 돌의 울음과 드래곤의 송곳니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 하워드, 케니, 그리고 마리에타가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아르날은 얼음검을 소환하여 침입자들을 우아하게 얼려버렸습니다. 그러다 악마가 거의 그녀를 기습하려 했습니다. 세드릭이 개입하여 그녀를 간신히 구했고 그녀는 그의 보상으로 키스를 요구했습니다. 아르날이 땅을 얼리자 그들은 치명적인 우아한 춤을 추며 전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성벽 위에서 피안이 화살을 쏘고 레오가 송곳니를 드러내며 돌진했습니다. 아마존 대장 레오나는 물결처럼 밀려오는 적에 맞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괴물들이 공기를 가르며 충격파로 반격했다.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사고는 씩 웃었다. 그는 거대한 A급 드래곤 니드호그를 소환했다. 그 존재만으로도 수비수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다. 니드호그는 도시의 방패를 향해 날아갔다. 순수한 힘으로 니드호그는 장벽을 부수고 침입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했다. 줄리우스는 발리스타 화살을 쐈지만 드래곤은 어렵지 않게 피하며 도시를 파괴했다. 왕자는 후퇴를 명령했지만 알리시는 장벽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그는 아리아와 타마가 전세를 뒤바꿀 것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도착했고 타마는 세 번째 형태를 활성화했다. 바사고는 그들의 노력을 비웃었지만 아리아는 앞으로 나아갔다. 타마가 불타는 공격을 시작하자 니드호그는 돌풍으로 반격하며 불꽃을 끄고 타마는 빠르게 위치를 바꾸고 다시 발사했다. 거대한 짐승은 상대의 기민함을 예상하지 못했고 모든 공격을 피하며 바사고의 마법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 바사고는 휴대용 장비를 이용해 위치를 바꾸며 타마의 등을 가격하고 아리아를 신속하게 제거했다. 지체 없이 니드호그가 동굴 입구에 불을 붙였다. 빛나는 마을에 가장 소중한 유물이 저기 있어. 철학자의 돌 앞에 선 바사고는 승리에 미소 짓고 있지만 타마가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승리가 가까워 보이지만 바사고는 유물의 장벽에 충돌하고 드래곤에게 유물을 빼앗아달라고 명령한다. 돌이 들어 올려지자 지진이 마을을 흔들고 신성한 잎사귀를 흔들며 재앙을 알린다. 전사들은 멈춰 서고 요정들은 커져가는 불균형에 슬퍼한다. 무너지는 동굴 안에 갇힌 아리아와 타마는 싸우며 요정은 유물을 포기하지 않는다. 거대한 괴물이 돌진하자 바사고는 굳건히 서서 니드호그를 소환한다. 용의 숨결이 산사태를 악화시키지만 아리아는 등에 뛰어올라 꼬리를 찌른다. 상처 입은 니드호그는 하늘로 도망친다. 바사고는 악마의 영역으로 통하는 포털을 다시 열고 마에몬 왕을 되살리려 한다. 그가 성공하면 마을은 멸망할 것이고 아리아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용의 꼬리 위에 서서 그녀는 준비를 한다. 타마는 자신의 주인이 적을 움켜쥔 것을 보고 망설이지만 바사고는 미소를 지으며 거대한 괴물이 아리아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챈다. 기회를 잡아
그는 니드호그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드래곤의 폭발이 강타하고 바사고는 거만하게 승리를 주장하지만 타마는 일어섭니다. 아리아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사고가 목표에 가까워지자 두려움에 떱니다. 웃으면서 그러다 아리아가 갑자기 니드호그의 꼬리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녀를 조롱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녀의 가능성을 조롱할 때 그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료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저없이 그녀는 뛰어오르고 타마가 불이 울부짖음을 발산하며 드래곤이 반격합니다. 강력한 힘의 격렬한 충돌을 불러옵니다. 바사고는 승리를 확신하지만 타마는 힘을 모읍니다. 니드호그의 숨결을 막을 에너지가 충분하다. 아리아는 기회를 잡고 엑스칼리버로 강력하게 공격한다. 그 빛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강렬하다. 바사고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의 형제는 거대한 힘 아래 사라진다. 포털이 닫히고 그의 하수인들이 흩어지게 된다. 아리아가 떨어지자 타마가 재빠르게 그녀를 받아챈다. 안전해지자 엘프는 이 승리를 예견했다고 선언한다. 악마의 핵이 떨어지고 타마가 신속하게 그것을 확보한다. 전투에서 승리한 후 전사들은 축하한다. 알리사와 줄리어스는 아리아와 타마를 전설에 비유한다. 성대한 잔치가 그들의 승리를 기립니다. 아놀드는 그들을 칭찬하고 세드릭은 자신의 한계에 대해 농담하며 불카는 예상치 못한 음주 대결에서 하워드를 이깁니다. 율리우스 왕자는 스텔라를 제국 군대에 초대하지만 그녀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편 릴리와 요정은 웃음을 나누다가 벨제부부가 나타나 화려한 연회를 컨저링합니다. 클레리얼의 관리들은 아리아와 타마를 기리기 위해 축제를 잠시 멈추고 벨제부부는 아리아의 예상치 못한 상승을 인정합니다. 알리샤는 그들이 영웅적인 칭호를 받자고 제안하고 성검은 그들에게 신성한 검과 신성한 짐승을 부여합니다. 압도된 아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수긍하고 명예를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축제는 계속되고 집에서는 또 다른 축하가 기다리고 있다. 타마는 전투의 이야기가 어떻게 퍼졌는지를 회상한다. 특히 마망에 실패한 부활에 대해.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는 숨겨진 S급 힘을 가진 엘프의 충실한 동반자라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이것이 시리즈의 끝이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서 새로운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지원이 더 많은 고퀄리티 요약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직 보지 않았다면 이 다른 영상도 확인해보세요.